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상속과 상속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1번, 자, 피상속인은 사망한 당사자이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2번, 가업승계란 가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진 승계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자, 상속의 대상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언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유언 상속에 의해서 재산이 분할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유언을 남긴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정 상속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 재산이 이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 자, 상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속은 단순히 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거래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 체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업 승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래의 계속성, 법률 관계 유지, 경제 체제 이끌어가는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자, 상속설계 목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상속설계 목표는 전체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 동안의 상속설계, 그 다음에 사후 개인재산의 관리와 처분. 자, 근데 사후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 사전, 생전으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자,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자, 생존 기간 동안의 상속설계, 마찬가지로 상속설계 목표에 대한 부분이고, 나번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다번 사회활동 거래의 계속성 유지, 라번 생존기간의 개인재산의 관리와 처분. 자, 생존기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후 개인재산의 관리와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자, 주제 3번. 자, 상속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자, 일반적으로 상속설계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설계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자, 재무설계사는 잘못된 상속설계 제안을 하고 자문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호사고 재무설계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사가 자, 법률을 자문하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상속설계 제안하고 자문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상품들을 가입시키는 경우에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자, 상속법은 상속증여세법과 민법의 일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상속증여세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상속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자, 일단은 상속법은 상속증여세법과 민법의 일부가 아니라 자, 민법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의 일부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상속설계에 있어서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 한정되지 않고요. 자, 기타 이해관계자도 상속설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객이 단순히 피상속인만 되는 것은 아니죠.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상속인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재산의 이해관계자들도 상속설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설계에 있어서 고객은 피상속인이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재무설계사는 모든 지식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과 제휴와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상속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든지 회계사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러한 연결하는 이러한 제휴, 자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자, 다른 전문가들과 코디네이터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도 그냥 마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설계 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재무설계사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을 활용한 자문과 역할의 실행에 있어 그 실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법률을 활용한 자문과 역할의 실행에 있어 그 실행을 스스로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전문가와 협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재무설계사는 전문가들과 고객을 연결하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한데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맞는 표현. 3번 재무설계사는 상속법과 상속세제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채권, 채무 등의 권리관계, 금융 관련 제도, 금융약관, 상거래 제도, 상법 등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아셨죠? 매우 좋습니다. 좋은 건데 일단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셨죠? 알고 있으면 매우 좋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와 협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재무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 방식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가산되는 자산들과 이제 차감되는 자산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과세과액과 상속공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